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공유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보다는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와 관련된 비즈니스나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공유 경제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 공유 경제에 대해서는 그 시대적으로나 학자에 따라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하나의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각 개인이 가진 재화를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나 또 관련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는 혹시 그 출퇴근 때 사용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루 몇 시간 이용을 하시죠? 하루 1시간 정도는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24시간 중에서 1시간 이용하시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개인 승용차의 경우에는 네. 전체 사용 기간 중에서 95%는 네. 주차된 상태로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은 사용 시간을 위해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는 네. 미국에는 전동 드릴이 8천만 개나 있지만은 평균적인 사용 시간은 각각 13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동 드릴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공유 경제의 정당성을 얘기한 것이죠. 네. 이런 물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그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많은 물건들 있죠. 네. 여유 있는 방이라든지 심지어 책까지도 그런 물건들을 좀 더 쉽고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게 빌릴 수 있다면은 맞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분의 제품이나 자원이나 심지어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공유 경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재화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유하면서 나눠 쓰는 것이 공유 경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수년 전부터 서울시나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들에서도 공유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전부터 공유 경제를 얘기한 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네. 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퍼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은 그 지난 2000년에 그 자신의 책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 머지않아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책에서 리퍼키는 갈수록 그 소비자에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에서 개인의 소유권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네, 그렇죠. 모든 자산이나 자원에 대해서 소유자를 정하고 그 자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법 제도를 통해서 보장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는 가장 최적화된 해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레퍼키는 미래 사회,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고 네트워크 사회로 전환될 미래 세상에서는 이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일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또는 재활용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의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리프킨의 그런 예상이 이제 17년이 흐른 지금의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도 공유란 개념은 과거에 없던 현상,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유란 개념 못지않게 이 공유라는 개념도 새로운 것은 아니고 네, 유사일의 그 사회 공동체의 그 자산과 자원을 관리하는 오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농경 시대의 그 농경 그 공동체 관리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일상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와 같은 그 공동주택 조합이라든지 그리고 협동조합, 그리고 협회, 예를 들어서
협회의 그 기금이나 사무실 같은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이런 것도 그 강의의 그 공유 모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공유 유행들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지배적 원칙인 그 사적 소유권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빈틈을 메워주는 네. 보조적인 대안으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과거부터 공유 경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 경제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의 그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면서 누구에게나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델들이 시장의 그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 메커니즘을 근간으로 해서 경제 활동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 말씀드린 그 기존의 공유 경제는 구성원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그 제한적인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 시설들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만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그 시대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네. 공유할 그 자산과 그리고 공유의 그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접근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동차나 숙박 공유의 경우에는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공급자로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의 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부상한 데는 무엇보다도 그 초고속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그 IT 기술의 발전이 그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라든지 또는 정부와 정부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쌍방향으로 이어주는 이른바 연결 기술이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와 관련된 그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고요. 네. 상당수 창업가들이 그 이런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수년간 급성장한 자동차 공유나 뭐 숙박시설 공유 같은 이미 크게 성공한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런 것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의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우버는 그 지난 2009년에 그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자동차를 공유해서 네.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 택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을 가진 개인이 네. 우버X라고 부르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 등록을 하면은 네. 우버X 서비스 기사로 등록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차량을 이용할 이용자가 그 콜택시처럼 앱으로 차량을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우버에 미리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탈 때마다 현금은 전혀 안 들고 네. 다 카드로 결제가 되는데요. 저도 외국에 나가면은 우버를 한 번씩 타보곤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유한 차량은 한 대도 없이 다른 각 개인들이 차량을 중개하는 이른바 운송 네트워크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우버가 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680억 한 70조에 이를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차량 한 대 없는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차보다도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그렇네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버의 경우고요.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도, 그 네. 우버보다는 앞선 지난 2008년에 네. 빈 방을 그 공유한 데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창업자인 그 브라이언 체스키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냐면은 부족한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여행객에게 단기 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호텔 비용보다도 저렴하게 숙박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집주인은 남는 방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8년 만에 기업 가치가 약 한 3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네. 지금 그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이라고 하는 힐튼의 기업 가치를 제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호텔 방 하나 갖고 있지 않는 회사가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 그룹을 능가한 것이죠. 네.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런 공유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이제 오프라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기존 사업들의 경우 공유 경제가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기존 기업들의 상품을 이용하는 대신
공유하는 쪽으로 지갑을 연다면 기존 기업들 참 좀 이태로울 것 같은데요. 예, 당장은 그 공유 경제가 기존 기업들에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그 작은 그 댐의 틈이 결국에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또 그 하나의 창문이 깨지면 다른 창문들도 결국 파손되는 것처럼 그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생산 및 소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크게 뒤흔드는 그런 위협적인 요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공유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양면성을 조화시키는 일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 정책적인 과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라든지 또 지자체라든지 이른바 규제를 통해서 그 관리를 하는 당국자들은 이런 그 기존 산업과 새로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충돌하는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기존 규제를 고수하는 경향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부 택시는 아예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경제 주체들이 그 중구로 삼은 경제 관련 제도 뭐 이런 규제와 충돌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정부의 규제에 기대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가로막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방식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기존 기업이 아무리 막더라도 소비자와 시장의 압력을 어길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가장 현명한 방식은 기업 스스로가 비즈니스 영역에 그 출현한 새로운 핵심적인 흐름을 그 받아들여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실제로 그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의 르노 뭐 이와 같은 국내 그 자동차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의 어떤 공유나 또는 뭐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공유 경제에 대응한 참여 방식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 정의를 좀 해주시죠. 예, 공유 경제가 가진 경제적인 그리고 비경제적인 혜택이라든지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젊은 소비 세대의 그 반응들 이것을 감안하면은 향후의 그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 경제의 큰 흐름을 막거나 그 거스르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그 핵심과 창업적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